조언의 should를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예문들을 선보여 드릴 건데요. 오늘 강의는 노 교수님처럼 생기발랄한 젊은 영어 강사처럼 설명하지 않고 노 교수님 스타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오늘 강의는 조언의 should와 달리 매우 길게 진행될 겁니다. 또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should를 그럭저럭 아는 게 아니라 should를 원어민 감각으로 몽땅 다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쌓기 위해서 should를 말이죠.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사전 찾아보면 용법이 한 20몇 가지가 돼요. 그 20몇 가지를 와 많다 이렇게 쫄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20몇 가지를 제대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위한 기초를 여러분께 꼭 닦아드리고 싶어서, 사실 오늘 배우는 이 당위의 should는 정말 짧게 하자면 정말 짧은 거거든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고 예문은 A, B, C 3개가 있다. 끝!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타일로 하는 이유는 원어민 수준으로 should의 20몇 가지 usage를 자유자재로 다 쓸 수 있게, 원어민과 똑같은 감각으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른 스타일로 강의를 시도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should의 이 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대중적인 ESL 교재들이든 혹은 매우 어려운 아카데믹한 책들이든 간에 상당히 다양한 많은 명사들을 동원합니다. 그건 아마도 should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단 하나의 단어, 단 하나의 명사를 콕 꼬집어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탁 꼬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Anyways, 자, 그들이 사용하는 명사들을 한번 구경해 보면서 should의 이 당위의 should의 다양한 맛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ld is used to express. should는 사용됩니다. to express,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duty, 의무, responsibility, 책임, necessity, 필요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should가 사용됩니다. 간략하게 정리가 되죠. 그런데 이런 쉬운 단어, duty 이런 걸 놔두고 꼭 문법 종사자들은 obligation이라는 명사를 즐겨 씁니다. 그들이 그렇게 쓰는 이유가 또 있고요. 또 그들한테는 duty라는 말보다 obligation이 훨씬 더 편합니다.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법 사항들을 설명할 때에 도구 개념으로 애용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거의 형용사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도구 개념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됩니다. obligatory, 의무적인. 자, 어쨌든 위에 4개는 어떻습니까? 느낌이, 하나의 느낌이 오시죠? 4개는 매우 딱딱하고 근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약간 더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드는 게 desirability, desirable에서 온 거죠. 바람직함이라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느낌이 좀 오는데, 이것보다는 덜 의무적이고 덜 권위적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사람들 사이에,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바람직하다 혹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표현할 때 should or shouldn't를 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desirability라는 명사를 동원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위에 5단어와 다르게 propriety라는 명사를 쓰는 그런 교재들이 있습니다. 왜 propriety라는, 제가 밑줄을 쫙 그어놨죠. 왜 이 명사를 쓰냐? 위에 5단어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propriety가 담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매뉴얼 같은 거 있죠. 설명서, 사용설명서, 조립설명서, 분해설명서, 고장 대응 방안 설명서, 이런 것들은 각종 지시사항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시사항들을 담아낼 때에 should가 없으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매뉴얼에 사용되는 문장들에 should가 애용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propriety라는 명사를 쓰는 겁니다.
물론 propriety가 desirability와 같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기술적인, 사물적인 적절성, 적정성뿐만 아니라 인간들 간의 사회적 행동에서의 적절성, 적정성도 물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적절성, 적정성, propriety. 하여간 이런 다양한 명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슈드의 느낌을 전달하고자 외국 ESL 교재나 아카데믹한 책들 교재 저자들이 노력합니다. 그래봤자 추상적이죠. 구체적인 느낌이 안 옵니다. 그래서 paraphrasing을 통해서, 특히 형용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느낌을 가져보도록 하는 거죠. 물론 예문을 볼 때 제일 구체적입니다. You should do it에 담긴 뜻이 조언의 should일 때는 It's good for you to do it.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번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It's right. 옳은 일이다. 당신이 그것을 하는 것은. 당장 감각적으로 좋은 결과가 당신에게 오지 않더라도 옳은 일이니까, 귀찮더라도 옳은 일이니까, 하기 싫더라도 옳은 일이니까 해야 한다. 이걸 전달할 때 should가 쓰인다. 이런 얘기겠죠. 필요한 일이니까 it's necessary. 필요한 일이니까 해야 된다. 중요한 일이니까 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해야 한다. 이런 거를 should가 전달하는 거고요. 아까 obligation이라는 명사에서 보셨다시피 그거의 형용사형 obligatory. 요것보다 더 어려운, 더 잘난 척하는 형용사가 mandatory. 같은 뜻입니다. 의무적인. 그 다음 desirable, proper. 적절한 행동이다. 적정한 행동이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용법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나라 책에서는 주로 의무의 should라는 말도 쓰고 당위의 should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적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영어 원서의 원어가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이 형용사를 소개하는 겁니다. obligatory, 이 용법을 obligatory should라고 하는 책들이 많고, 더 잘난 척하는 책들은 mandatory 라는 형용사를 써서 이 용법을 지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만난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이런 뉘앙스, 어감을 이해하시라는 뜻에서 이런 형용사 문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명사가 와도 되죠. It's your duty to do it. It's your obligation to do it.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paraphrasing이 있는 반면에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 첫 번째입니다. You should be on time 이라는 영어 문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너 제때에 와야 된다. 제 시간에 와야 된다. 당신은 제 시간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paraphrasing을 통해서 그 모델리티를 설명해 보는데 I expect you to be on time. 이 문장과 같은 뜻이라는 거죠. should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에서 결코 머리에서 내려놓으면 안 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명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강의의 포인트예요. 이게 expectation이라는 명사를 빼먹으면 should를 제대로 느낄 수 없다. should 전체를 제대로 느끼려면 항상 머릿속에 expectation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둬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이렇게 someone to 형식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modality를 어떻게? that 왼쪽 표현으로 I expect that you be on time. 자, 지금부터 얘기 길게 들어갑니다. 이게 introduction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인간의 꼬리뼈만큼이나 퇴화해서 영어에 겨우겨우 간당간당 남아있는 그 subjunctiv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간당간당한 콩알만한 subjunctive의 9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subjunctive, 이 that 절에 사용되는 subjunctive라는 것이죠. that 절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subjunctive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subjunctive를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문법 학자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subjunctive를
mandatory도 아니고 이렇게 쓰는 것을 학자들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령의 subjunctive. 우리나라 구닥다리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한다고 했죠? 주장, 제안, 요구, 명령, 동사 다음에 that절에는 should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동사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혹은 I agree 같은 동의하다, I decided, 나는 결심했다 같은 동사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법 설명을 하면 주장, 제안, 요구, 명령, 동의, 결의, 기대, 동사 다음에 대절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나열되고 길어질 뿐이죠. 핵심을 꿰뚫는 하나의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거식 영문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은 앞쪽에서 배웠던 바대로 It's important, it's necessary, it's critical, it's vital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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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on tim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제 시간에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꼭 그렇게 해라. 이거를 또 이성 판단 형용사니라는 개똥 같은 개념을 만들어 설명하는 것은 핵심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beat around the bush, 그 변죽만 울리는 설명이고요. 이거를 관통하는 게 뭡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일반 용어로 쓰는 그런 형용사가 아니에요. 문법 학자들끼리만 쓰는 용어입니다. 업계 전문 용어죠. mandative.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어쨌든 명령, mandatory와 거의 같은 거죠. 명령의 뜻을 담고 있는 subjunctive다. 아, 이거 하라는 거구나. be on time. 이라고 말하면 너무 무례하니까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말할 때 대절을 사용해서 복잡한 구조로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실상의 명령문이구나 라는 핵심만 알려주면 동사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expect, 기대한다. 근데 이건 아직 구현되지 않은 머릿속 생각이죠. 구현되지 않은 머릿속 생각이 동사 원형으로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한편 이것은 미국식 영어고요. 영국 영어에서는 여기 expect가 왔을 때 혹은 또 뭡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동사로 쓰면 I demand. 물론 you should는 I demand 아닙니다. You must be on time. 재밌네요. 하다 보니까 You are to be on time 이렇게 명령하거나 You must be on time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I demand 이러한 뉘앙스가 I command, I demand, I order 이런 겁니다. You be on time 이러한 모델리티를 담고 있는 그런 서로 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영국 영어는 여기에 should를 쓴다는 것이죠. 그럼 이 should는 또 이렇게 대절에 꼭 나와야 되는 이 should는 뭐라고 부르는데 그때 또 업계 전문 용어를 써서 mandative, should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mandative, mandatory, obligatory 이런 형용사를 쓰니까 좀 더 이런 고차원적인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어려운 형용사를 애용하는 겁니다. 다시 어쨌든 expectation이라는 명사 동사를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데 should를 이해할 때 자, 다른 스타일로 똑같은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는 자네가 제 시간에 오는 걸세. 이런 느낌이 My expectation is that you be on time.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구닥다리 영문법 체계에서는 이런 명사 속에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주장, 요구, 제안, 명령, 동사 다음에 대절 이 설명과 이성 판단 형용사 다음에 대절 이 설명밖에 모르거든요. 명사는 여기 동격절 아주 괜찮은 구닥다리 영문법 책에서도 아주 괜찮은 책들은 여기에 주장, 제안, 요구, 명령의 명사 대절이라고 소개하는 똑똑한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동격절은 또 소개를 해도 지금처럼 my expectation is 동사가 끼어들어서 my expectation is that, my demand is that 이런 거는 또 소개한 책들이 없어요.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소개하고 다 긁어모을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관통하는 게 뭐다? mandative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굳이 사실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원어민의 느낌으로 My expectation is that you be on time. 요 패턴 있잖아요. 요 패턴.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용법, 한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원어민처럼 구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용법, 네 번째 용법의 슈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네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걸 갖고 또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 패러프레이징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말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2입니다. 그걸 해야 된다. 왜 해야 하는데? 좋으니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옳으니까, 귀찮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해야 한다. 옳으니까. 그 다음에 당하니까 해야 한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당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온당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지당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적당하니까. 온당, 지당, 이게 desirability와 비슷한 거고요. 타당, 적당, propriety죠. 그럼 이 당은 뭔데? 이 당은 뭔데? 이 당은 한자로 이당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은 마땅당이에요. 이 운독이 마땅당인데, 옳으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마땅하니까 이렇게 쓰면은 와우, 이 단어로 거의 다 설명이 됩니다. 조언의 슈드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슈드가 마땅하다라는 말을 쓰면은 다 이렇게 같은 뜻으로 전달될 수가 있어요. 뭐 하는 게 마땅하니까, 뭐 하는 게 마땅하오, 그걸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면 you should do something이 다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죠. Anyway, 다시 한자 얘기로 돌아와서 이 밑에 밭전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농경사회에서 이 밭이라는 거는 네모 반듯반듯하고 농사가 천하지 대본이죠. 이게 세상사의 자연의 이치, 최인호의 한자 교실 되겠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상징하는 거고, 세상사의 이치, 만물의 이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이치라는 토양 위에서 밭이잖아요. 옆에서 본 겁니다. 여기에 씨앗이 들어갔을 때 그 이치가 이렇게 나무가 솟아나서 여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 당연하다 할 때 그 당자도 이거죠. 이렇게 나무가 솟아나는 것, 자라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당이라는 거죠. 그런 영어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should를 설명할 때 이 영어 표현을 쓰는 책들, 똑똑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이거를 한자로 제가 당으로 표현한 거예요. 한자의 당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어 수거 중에 as, 여러분이 of course라는 단어는 아시죠? of course와 비슷한 건데 as a matter of course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normally, 보통은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축자적으로 단어 그대로 literal translation을 하면 이게 당연지사라는 거거든요. 당연지사. 뭐 이거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이는 건 아닌데, course가 어떤 사물과 세상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course가 있다는 거예요. 이 course를 벗어나는 것이 이상한 거고, 이거는 뭐죠? 정상이죠. 정상. 이게 정상이라는 말이 should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이 솟아나는 거죠. 아까 당에 밭 위에 이게 여기서 온 거거든요. 이 위쪽 부분이. 그래서 밭 위에서 정상적인 사물의 이치에 기반하여 어떤 일이 거기에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 사물의 정상적인 진행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로서 해서 normal입니다.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될 때에 벌어지는 일로서라는 그 느낌을 담아서 as a matter of cours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should를 설명할 때 똑똑한 어려운 영문법 책들은 요 말을 matter of course를 표현하기 위해서 should를 쓴다라는 설명을 하는 영책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저는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영어로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만 쓰지 않고 이 마땅 당자 그리고 이 받전자에 녹아있는 뉘앙스 의미가 뭐라고요? 이치다. 아이고 이치다. 요거 하고 그 다음 영어 단어 expectation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요 세 개를 절대 까먹지 않고 항상 should를 생각할 때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원어민 수준의 should의 구사와 이해가 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길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빈칸은 채워 넣어야 되니까 빈칸을 한번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옳으니까 그걸 해야 한다. 또 뭐라고요? 순 우리말로 마땅하니까 귀찮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된다. 그 다음 뭐라고요? 당하니까 온당하니까 지당하니까 타당하니까 적당하니까 그걸 하세요. 어순을 바꿔서 그걸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걸 하는 게 온당합니다. 다 써보자고요. 지당합니다. 타당합니다. 적당합니다. 그걸 하는 게 여기 뭘 쓸까요? 아, 옳습니다. 이 정도 써놓기로 하자. 이러한 뉘앙스가 should에 녹아 있다. 자,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뭐라고요? should의 나머지 용법들을 싸그리 한 방에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자, should의 강도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죠. must는 아까 demand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강하게 반드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had better는 뭐뭐 안 하면 큰일 난다 라는 절실한 필요성을 얘기한 거고 오늘 배우는 이 should는 이쪽이라기보다 이쪽에 있는 근엄한 당위의 should다. 아, 당위의 should라고 했을 때 그 당자가 바로 그 당자가 옳거니 그 당자가 이 당자가 마땅 당자잖아요. 그래서 당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언의 should 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might want to가 매우 should보다 약한 should다 이렇게 배우셨죠. might want to, might need to, might wish to, might hope to may want to, may need to, may wish to, may hope to 8가지가 다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동사 may나 might를 아예 안 쓰고 그냥 you want to, you need to, you wish to, you hope to 라고 어드바이스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매우 소극적인 조언을 할 때 쓰는 could와 might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예문으로 넘어왔습니다. 예문 암기를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반되는 뜻의 두 동사를 썼습니다. put on, wear, 입다, 착용하다, take off, 벗다. 입어야 합니다. 착용해야 합니다. You should wear a seat belt.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언제? When driving. 그렇죠. 운전을 할 때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고 법률상 의무고 또 자신의 안전을 위한 바람직한 행동이죠. 그 뜻이 should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는 이 예문을 만드실 때 when driving 대신에 while driving 이라고 예문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적정합니다. 타당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둘 다 가능하다고 해서 이 두 개의 표현이 똑같은 뜻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상당한 뜻 차이가 있습니다. when driving이 의미하는 바는 친소관계를 따지면은 굳이 따지면 whenever you drive 이거랑 비슷합니다. 뭐라고요? 이 셋 간의 비슷하고 다른 관계를 표현하면 요놈하고 요놈이 서로 비슷하지
이놈은 약간 동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when driving, 여기에 you are가 생략되어 있고 여기도 you are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be driving이 while과 합쳐지면 운전이라는 행위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continuously 계속 지속적으로 뭐뭐 하는 동안 이런 거고요.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이고요. When you're driving 하면 when절에 be doing 나오면 반복, 여러 번 이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할 땐 말이야. When I was driving back in California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While I was driving 하면 이상하다는 거죠. 좋아요. 캘리포니아에 유학을 온 아랍의 부호의 아들들은 비싼 폴시나 뭐 이런 비싼 차 몰고 엄청난 속도로 교통법규를 마구마구 위반하고 안전벨트도 안 하고 엄청나게 과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미쳤냐 너 그러다 큰일 나라고 미국 친구들이 말리면 그 친구들이 하는 영어가 있어요. In my country no problem.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하거든요. 맨날 이상한 짓 해놓고 in my country no problem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정확한 영어로 바꾸면 내가 내 나라에서 모국에서 운전할 땐 말이야. When I was driving back in my country 이런 영어 옛날에 그 나라 모국에서 운전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뜻으로 be driving을 쓴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뜻이다. 그 다음에 이거 지워야겠네요. 지우고 일단 you should wear a helmet. 헬멧을 써야 합니다. 언제? When riding a bike. 그렇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자, 이럴 때도 while riding a bike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문장, 벗어야 합니다. 이게 매너에 맞습니다. 무엇을 벗습니까? Your shoes. 신을 벗는 게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통하는 매너에 맞는, 예의에 맞는 행동이다. 그게 should에 녹아 있고요. 언제? When entering a house. 집에 들어갈 때. 서양에서는 이게 should가 아니죠. 그런데 어디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in Korea or Japan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면 신을 벗는 게 예의에 맞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why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상해지죠. 이상한 느낌이 들죠. 문을 연 순간부터 현관 마루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그 동시 동작으로 신을 벗어야 한다라는 이상한 그림이 연상이 되는 이상한 느낌의 영어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럴 때는 when entering으로만 써야 되고 while 쓰면 안 되고 when you enter 이렇게 쓰거나 그죠? whenever you enter 이렇게 또 쓰거나 이때는 이 문장에서는 before 써도 되죠. before you enter 이렇게 써도 되고 before entering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다 예문이 적절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주얼하게 쓰이는 should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포멀한 예문 3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위의 should는 should하고 had better 비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서당의 훈장님, 랍비, 유태교 랍비,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 학교의 교장 선생님 같은 근엄한 이미지의 should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근엄한 이미지의 should는 당연히 포멀한 문장들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목적어가 다 비슷비슷한 목적어들인데요. regulations, 규칙들, 규정들, rules, 마찬가지 얘기죠. 모든 규칙들. terms, 이거는 문구들, 모든 문구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계약서의 문구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직역하면 계약서의 문구들인데 의역하면 문구가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계약 조건들이라고 할 때 conditions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이 all the terms of the contract, 계약서의 모든 조건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조건들, 규정들, 규칙들 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specifications,
규격들, 산업 표준 규격들, 프로스펙스라고 있잖아요. 신발. 그게 Professional Specifications를 줄여가지고 만든 브랜드 이름입니다. 프로 규격을 따랐다 이런 얘기죠. 그 신발이. 그 다음에 Guidelines. 뭐 이런 명사들은 공통적으로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법률을, 규칙을 우리가 따르다라고 말하기보다 준수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한국어에서도. 영어에서도 그렇습니다. You should 다음에 comply with 이렇게 해가지고 comply with와 all regulations, all rules가 만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단어 결합이라는 거죠. comply with, 준수하다. 이것만큼 많이 쓰이는 게 abide by. 이거 약속 시간 몇 시를 지키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규칙을, 규정을 준수하다라는 뜻으로 abide by가. 이 두 놈이 압도적으로 한 95% 압도적으로 쓰이고요. 그거 외에 또 요런 놈도 가끔 쓰입니다. conform. 여유 있게 클리어하게 conform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해 주셔야 되는데요. 대충 흐리멍덩하게 confirm 이러면 FIRM, 확인하다라는 동사가 되기 때문에 confirm, conform 확실하게 구분해서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to를 쓰거나 with를 씁니다. 요 놈이 이렇게 쓰이는 경우보다 제일 conform to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경우는 이미 존재하는 어떤 분위기, 풍습, 문화 이런 거에 자기를 맞추다, 순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거 외에 분위기, 문화, 풍습 말고 이런 규칙들이 오면은 comply with나 abide by와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법률에 자기를 맞추는 거니까 당연히 그 뜻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그 근엄한 should가, 당위의 should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 you 자리에 복수형 명사를 쓰는 것도 많이 쓰이죠. all students, all competitors, 어떤 경쟁, 시합, 경연의 참가자들. All competitors should abide by all the rules of this competition. 이 시합, 이 경연의 모든 규칙들을 모든 참가자들은 all participants 해도 마찬가지겠죠. All competitors, 선수들은 all athletes, 모든 선수들은 should comply with, should abide by all the rules of this competition. 이런 식으로 should가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이러한 포인트 H에서 F에서 방금 F에서 배웠던 그 should가 문장 앞쪽에 나오지 않고 문장 뒤쪽으로 나옵니다. 관계사절 내에서 이 should가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습해 둬야 합니다. 자, 여기 앞쪽에 어떤 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There are so many regulations.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너무나 규칙들이 많다. 어떤 규칙들이냐? All students should comply with. 이런 식으로 쓰이는 문장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덩달아 우리가 어떤 구경을 해볼 수 있냐 하면, 어떤 단문 독해력을 기를 수 있냐 하면 comply with 이렇게 문장이 절이 with 전치사로 띡 끝나는 한국인들이 낯설어하는 문장이 양산된다는 겁니다. There are so many regulations all students should comply with 이렇게요. 이런 걸 연습시키고 연습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뭐 여러분께 let me tell you some rules. 여러분께 몇 가지 규칙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tenants. 이건 세입자, 입주자, 임대료 내고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뭐 기숙사의 학생들은 테넌트가 아니겠죠. 이거는 상거래 관계가 아니니까. 기숙사 학생들 같은 경우는 all resident, 모든 입주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should abide by. 자, 이렇게 하면 all tenants, all residents 뭐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by로 띡
끝나는 문장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Let me tell you some rules all tenants or all residents should abide by. 띡 끝난다는 거죠. 끝날 뿐만 아니라 in this building 이런 식으로 뭐 in this dormitory 이렇게 해버리면 이 두 개의 전치사가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희한해 보이기는 그런 희한해 보이기만 하는 그런 영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습니까? rules가 이렇게 앞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today today I'm gonna tell you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you should를 두 번 써요. You should remember the some 10 rules, 10 guidelines all 뭐라고 할까요? competitors 모든 경쟁자들이 should conform to, conform with 이렇게 끝나는 이런 식의 문장들이 양산되는 것이 should가 당위의 should가 관계사절 안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당위의 should의 느낌, should 전체를 관통하는 느낌의 기초, 그리고 전치사로 띡 끝나는 그런 문장들까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should를 흠뻑 느낄 수 있도록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